너 근데 만약에 최종 면접 그거 경력직 붙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비행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막 하나씩 축하드립니다 막 합격을 하니까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 아마 최종 합격했으면 가긴 갔을 것 같은데 아마 교육받다가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어. 너무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일단 간사님들이 내 앞에서 교육을 하겠어, 선배님. 교육하고 싶겠어. 선배님 정도가 아니야. 그니까. 떨어진 게 다행인가? 떨어진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궁금하니까 나중에. 안녕하세요. 플리의 공중아가씨.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승무원들이 비행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어떻게 쉬는지 어떻게 복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 복직 동기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항공사 17년 경력의 김쌤이라 불러주세요. 네, 김쌤. 우리 김쌤은 최근에 또 경력직 승무원이죠. 최종 면접까지 사장단 면접까지 댕겨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이 나이에. 근데 그거를 뭐 진지하게 도전한 거예요? 아니면 장난으로 도전한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사실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합격자분들 중에서 면접 네.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그쵸. 않습니다. 저는 직접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예, 우리 승무원들이 아가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 승무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승무원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산유내고, 출산하고, 복직하고, 교육받고,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일반 회사하고 다르게 우리 회사는 산유가 좀 잘 돼 있죠. 예, 항공사의 산유 복직 제도는 일반 회사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5년 근무하고 중간에 산유가 있었고 우리 킴쌤도 17년을 근무하고 중간에 산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뭐 복직하고 산유, 뭐 산유제도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승무원은 임신하고 비행을 할 수 있나요? 일반 회사는 아이 낳기 전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출산을 하고 오래 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노. 승무직의 경우에는 즉 업무 특성상 임신을 하게 되면 절대 비행할 수 없습니다. 예, 산부인과에서 예정일이 표시된 서류를 회사에 보내게 되면 그날부터 스케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상파울로에 있다, 로마에 있다, 한국의 스케줄 팀에 전화해서 당당하게 나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스케줄이 아웃되죠.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승무원이 해외 호텔에서 본인의 음. 임신을 확인한 거죠. 그 승무원이 서울에 전화해서 스케줄 조치를 받고 그 승무원은 승객처럼 앉아서 엑스트라 비행을 하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승무원 한 명 없이 온 거네요, 그 팀은? 그렇습니다. 민폐예요. 이렇게 갑자기 스케줄을 빼면은. 예, 임신은 축하할 만한 상황이지만 본인의 몸은 스스로 잘 그쵸, 아셨으면 체크해야 좋겠어요. 돼요. 예. 맞아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승무원은 임신하고 산유, 육아휴직 얼마나 쉴까요? 예, 우리 보통 임신하고 2년 정도 쉬죠?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임신하고 네. 2년 정도 쉬고 복직하고 다시 2년 동안 비행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임신하고 다시 2년 쉬었습니다. 네, 총 4년을 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큰 아들을 출산하고 이제 회사에서 보통 전화가 와요. 복직하라고. 근데 저는 너무 힘들잖아요. 애 키우는 게. 힘들죠. 육아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제발 복직시켜달라. 나 부행시켜달라.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갔는데 또 임신인 거예요. 그래서 연속 4년을 쉬고 두 아들을 내리 출산하라고 복직한 케이스죠. 근데 만약에 이제 건강이 안 좋다 또는 뭐 살이 안 빠졌다, 붓기가 안 빠졌다 이러면은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는 아이 셋까지 산유를 내고 복직을 한 승무원도 있고요. 저희 때는 돌 때까지 쉬었지만 최근에는 14개월까지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계속 안 좋거나 또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6개월 더 쉰다는 예, 거죠? 추가로요. 그렇게 쉬게 되면은 뭐 불이익이. 그리고요, 복직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뭐 업무적인 면이나 월급적인 면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직하고 승무원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복직하고 바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아시지만 애 낳고 막 치매 오잖아요. 예,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살짝 까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교육을 받고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저희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돌 때쯤 되면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네. 복직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먼저 회사에 연락을 그쵸. 했어요. 저도 역시 너무 양육이 힘들었고요. 또한 겨울생인 아이들 때문에 겨울에 계속 복직교육을 받는 게 부담이 돼서 힘들죠. 조금 출퇴근. 좀 한 달 일찍 교육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교육이 시작되면 안전교육을 한 달 정도 실시합니다. 자, 안전교육 이후에는 서비스 보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기간은 사실 승무원 수급 과정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복직하고 코드 없이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예. 이 팀 저 팀 조인돼서 막 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혼자서 4년을 쉬고 왔기 때문에 뭐 분위기도 많이 변해 있고 그 둘 낳고 복직한 승무원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킴쌤이 있어서 제가 많이 의지도 되고 외롭지 않고 이랬는데 후배들이 막 저 언니는 막 애를 둘이나 낳고 왜 나왔어? 뭐 집에서 애나 키우지 살림이나 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뭐 혼자 되게 우울했는데 김쌤이랑 같이 의지하면서 비행을 잘했죠. 예, 교육 이후로 2달 동안 거의 둘이 같이 붙어 다녀서 상당히 많이 의지가 되어서 저희 복직 동기라고 부릅니다. 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승무원 개인당 서비스할 수 있는 클래스나 방송 레벨을 나타냅니다. 네. 만약에 퍼스트 교육을 받고 퍼스트 클래스를 근무할 수 있다면 이름 옆에 F자가 붙고요. 그 다음에 방송 같은 경우에는 A, B 레벨로 나뉘게 되는데 A가 최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케줄을 만드는 편집팀 같은 경우에 승무원의 코드를 가지고 할당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코드 없이 2달 동안 이렇게 뭐 둘이서 떠돌아다니다가 네. 나중에 코드가 다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직하고 나서 막 아프다는 승무원들 많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걷는 운동 말고 상체 운동, 팔 운동, 허리 운동, 하체 운동 이런 운동을 좀 꾸준히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 동기들도 아프다고 하는 동기들 보면은 아프다고만 하고 운동은 안 하고 누워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건강관리, 운동 필수인 것 같아요. 킴쌤 어디 아파요? 예, 많이 아파요. 승무원 때도 아팠지만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 지금이 더 아프죠? 아픕니다. 예. 집안일 하랴, 애들 키우랴.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훨씬 힘듭니다. 사실 저는 비행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아파요. 비행이 제일 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4년 내고 복직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럼 복직해서 어떻게 비행하는지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뿔리의 공주아가씨, 복직 승무원, 아줌마 승무원,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